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정말 큰 규모의 폭설이 한번 있었습니다. 선배님들 다들 눈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뉴스 보니까 이번이 건조한 눈, 건설이 아니라 습해서 무거운 눈, 습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습설이어서 이번에 내린 눈이 뭐 무너진 농가 아니면 뭐 무너진 건물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 뭐 교통사고라든지 낙상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미끌미끌한 바닥 때문에 좀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디 선배님들께서는 폭설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고, 이렇게 피해가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또 눈이 온다는 것은 겨울이 왔다는 뜻이고 또 연말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마음이 좀 한켠으로 이상하게 따뜻해지면서 뭔가 기대가 되는 그런 또 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꼭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또 좋은 일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눈이 많이 내려서 좀 풍경은 예뻐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았지만 어쨌든 많이들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렇게 눈이 내린 겨울에 시원한 여름 영화로 찾아왔다. 저희가 오늘 다룰 영화 모아나 2인데요. 영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뒤로 밀어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 저희 함께 해주실 게스트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오늘 단독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우리 영화학개론의 오랜 친구이자 또 나오실 때마다 은근히 조회수가 꽤 달달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이 활약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루루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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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했나요? 다행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루루입니다. 거의 인사말에 오늘 텐션이 디즈니 영화스럽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둘이 하는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저랑 또 이렇게 루루님이 단둘이 이렇게 단독 게스트로 모신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떨리던걸요? 무슨 연유로 저를 이렇게 혼자 불렀는지요? 또 이렇게 디즈니 영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특히 또 좋아하시기도 하고, 모아나 1편을 또 재밌게 보셨던 걸로 제가 들었어가지고. 아마 그 영화가 이제 코로나 이전이죠? 어느새 그렇죠? 그쵸. 제가 코로나 이후 디즈니는 그닥 좋아하는 게 몇 가지가 아니고 아예 없을지도. BC, AD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BC, AC네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네, 그래서 아무튼 왔어요. 네. 요즘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은 다소간에 좀 실망스럽지만 어쨌든 모아나 1편이 개봉됐을 즈음에는 괜찮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 나와주셨군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 앞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눈도 오고, 사실상 그리고 이 방송이 릴리즈될 때 날짜를 고려하면 거의 12월이 다 돼가는 그런 맞죠. 시점일 것 같아요. 네. 완연한 겨울이 찾아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느새 연말연시 분위기도 확 다가온 것 같은데, 좀 루루님은 겨울 되면은 좀 기대되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캐롤 듣는 거과 그리고 재밌는 연말 영화 보는 거, 그리고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올해는 트리를 꼭 하고 싶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엄마께서 항상 트리를 매년 같이 이렇게 꾸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쁜 오너먼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막 오빠랑 달고 투닥거리고 그 밑에 자고 일어나면은 또 바보 같고 순진하게 그 선물이 정말 그 할아버지한테서 온 것처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동심이 가득한 거죠. 예. 근데 한 번은 봤어요,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요? 아빠를요. 그 진실을 너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괄호 열고 아빠 괄호 닫고. 네, 데디. 데디? 그래서 자다가 실눈뜨고 이렇게 봤는데 아빠가 진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자를 막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귀엽다. 어린 마음이지만 아빠가? 아빠가 귀엽다 싶으면서도
참 아쉽다. 산타가 없어서. 모든 건 거짓말이었구나. 아. 네,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진실을 알아버리셨군요. 네네. 그게 그래서 대략 몇 살 때쯤? 그게 한 6살 네, 때쯤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제 또 학교 가고 집에 오래 안 있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더 이제 좋은 예. 나이가 오죠. 예. 뭐 어디 주말에 갈래 이러면 아 됐어요. 약간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빠한테. 네네 이제 트리가 뭐야 이제 다 그런 게 사라졌었는데 제가 이제 그 독립한 이제 집에 이제 좀 그런 거를 꾸며보고 싶더라고요. 현재 살고 계신 집에. 네, 그래서 이번에 고터에 가가지고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에요? 네 거기 이제 꽃시장도 있고 그 고투몰이라고 지하상가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와 크리스마스 그 여러 가지 오브제들이랑 나무들이 쫙 엄청 많아요. 아 판매상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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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약간 좀 신세계였어요. 네, 연말 연시에는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하나 구매를 해서 좀 예쁘게 꾸며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무를 따로 사시고 거기 이제 뭐 오너먼트라고 하죠. 그런 장식물들을 따로 또 사시고 네네. 뭐 전구도 뭐 이렇게 하시는. 요새는 또 진해 전구가 대세예요. 진해 전구가 뭐예요? 진해 전구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 조명 그 라인이 이렇게 다 비춰져가지고 가까이 오면은 조명 껐을 때 둘러 있는 조명들이 너무 이게 눈에 막 네, 훤히 막 보이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조명의 선들, 라인들이 나무랑 맞아요. 색이 아무래도 좀 조화롭게 녹아들지 못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조명들이 잘 나와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사가지고 예쁘게 좀 꾸며봤습니다. 그 조명을 요즘에는 진해 네. 전구라고 하는군요. 네,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많이 사가지고 세 개 남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그 갖다 줬어요. 상현 씨 드릴 걸 그랬나? 당근 안 하시고. 당근 안 하고 그 용기예요, 그것도. 당근 할 거면 크리스마스 전에 빨리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시즌 극강의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트리를 또 장식하셨군요. 저는 어릴 때 집에서 트리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 집안 사람들이 다 좀 그런 걸 기분 내는 건 좋아하는데 귀찮아하는 또 성향이 있어서 트리를 이제 한철 하고 넣을 때 오너먼트 그대로 접어서 그대로 박스에 넣고 1년 뒤에 그대로 꺼내서 좀 맞아. 잔정리하고 딱 이렇게 설치했던. 아니면 누가 와서 이제 산타 대신 좀 해주던지. 산타 대신 뭘? 아니 그러니까 뭐 산타처럼 이렇게 해주던지. 대신 트리를 설치해주는 사람들이 네,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지금 조명 다시 그거 뺄 거 생각하면 골치 아파요. 진짜 많이 엮어놨거든요. 한 달에서 2달 뒤쯤 이야기니까 뭐 그거는 그때 고민하시고요. 네. 네. 그러다 뭐 이제 새해도 조금 하다가 또 다시 연말연시 오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트리가? 네. 원래 트리는 뭐 연시까지는 해도 괜찮지 않나? 한 그쵸. 1월 뭐 겨울 사실 뭐 한 중순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추울 때까지는 괜찮아요. 네, 한 이게 한 1월까지는. 3월에서 꽃샘추위 사실 3월은 오바야. 괜찮아. 3월까지도 투자한 게 있잖아요. 3월까지도 괜찮다고요? 근데 투자 대비 한 달은 솔직히 너무 이게 가혹해. 아니 그러니까 내가, 11월부터 설치를 해서 12월, 1월, 2월에는 이제 좀 처리를 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3월은 좀 오바 아닌가? 상황 볼게요. 일단 아니 뭐 루루님의 어떤 자유죠. 루루님이 사셨는데 뭐 여름까지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네네. 근데 좀 느낌 좋아요. 되게 거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트리멍이라고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좀 투자한 가치가 확실히 있다고 느끼시는군요. 네, 있어요. 그 후일만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리하는 것만. 네. 거기서 이제 따뜻하게 이불 덮고 귤 까먹으면서 이제 재밌는 그런 영화들 보면 얼마나 좋게해요, 진짜. 손 노래질 때까지. 네,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거 재작년쯤인가 저랑 이제 석돌 씨랑 상현 씨랑 네, 저랑 같이. 네, 저희가 그 시리즈 한번 정주행 달렸었잖아요. 맞아요. 좋지 않았나요? 맞아요. 특히 그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편으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성장 드라마적이고 좀 더 무거운 톤의 매너를 가져가가지고 네. 비교적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덜 나는데 아무래도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연출했던 1, 2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낭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괜히 또 나홀로 집의 감독님이 아니에요. 맞아요. 딱 그 크리스마스 기숙사 분위기. 크리스마스 즈음 시즌의 정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감독님이어서 해리포터 시리즈도 좀 연말 크리스마스마다 정주행하기 좋은 시리즈인 것 같고 네. 그 외에 좀 올해는 어떤 영화 볼지 좀 고르셨어요? 아마 지금도 고르는 과정이 아니실까 싶긴 한데. 아직 고르지는 못했고 약간 클래식하게 좀 뻔하지만 나홀로 집에도 생각이 좀 나고 크리스 콜럼버스 네네 그 뉴욕의 겨울이 진짜 예쁘잖아요. 2편. 네 그것도 보고 싶고 지금 벌써 눈빛이 네. 우수에 젖으셨어요. 네네 요즘 제가 근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 왜요? 그날 이렇게 듣는 거지 뭐. 아니요 우리 호스트님은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요? 저도 뭐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저 회사 생활, 저 영화계 변두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선배님들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워크숍을 또 갔다 왔고 대표님과 함께 또 오. 열심히 한번 아이고. 마음으로나마 흔들어 아이고, 보았고 네. 그런 1박 2일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자랑할 게 있다면 워크숍에서 이제 조를 짜줘요. 네. 조를 짜줘서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를 시키거든요. 퀴즈쇼. 네. 퀴즈쇼 저희가 1등했다. 오. 그래서 상금 50만 원을 네. 저희가 또 받게 되었다는 거. 와. 사실 얻을 거는 그거가 최고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 뭐, 멀리까지 가서. 그럼요. 네네. 그래서 저희 팀원이 또 4명이었기 때문에 또 4분의 1 해서 오. 나중에 받는 것으로 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조들이 7명, 막 6명 이런 조들도 좀 많았기 많았구나. 때문에 네. 저희 조가 우승해서 배당금이 좀 높아요. 그래서 괜찮은데요? 쏠쏠하게 응. 그렇게 놀았습니다. 뭐 그닥 즐거운 근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거기 가셔가지고 어떤 모습일지 대략 상상은 가요. 어떤 게요? 저희가 처음 만났었던 게 루루님이랑 제가 그 졸업영화제 수업에서 저희가 같은 학교 출신이거든요. 대학교. 예. 맞아요. 저 과는 다른데 이제 같은 수업을 듣게 된 거죠. 그때 조별과제 때 이제 누군가가 짜준 조로 인해서 저희 둘이 만나게 됐는데 네. 그때도 상현 씨가 얼마나 어색해요. 막 새 학기에 모르는 사람이랑 막 갑자기 막 7명 8명끼리 묶어놓고서 막 뭐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렇죠, 발표하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때도 상현 씨가 진짜 ENFP답게 막 앞으로 나서가가지고 형님들 누나들 막뭐 잠시만 갑자기 재채기 2번 갈겨버리시고 겨울이에요. 네. 갑자기 막 제가 앞에서 나가서 발표할 거고 정리할 거고 걱정 마십시오 이러면서 아이 걱정 마십시오라고는 내가 안 했는데 나비 넥타이 딱 해가지고 나 박상현 나 당당하지 딱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게 선배님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좀 액세서리 같은 거 뭐 모자라든지 아니면 넥타이 이런 거를 좀 은근히 착용하는 걸 즐겨 하는데 사실 넥타이까지는 그래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실 나비 넥타이는 잘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나비 넥타이는 사실 그 리본 넥타이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한창 저녁 직후에 뭔가 좀 이렇게 싸제의 맛을 좀 더 느끼고 싶어서 군인이 가장 안 할 것 같은 패션이 무엇일까를 따졌을 때 뭔가 나비 넥타이 그리고 귀여울 것 같다 해서 제가 호기롭게 그 수업 첫날부터 나비 넥타이를 하고 갔어가지고 저희 방송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 또 자주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 중에 표표님 계시잖아요. 그분도 표표님과 루루님과 제가 그때 한 조였거든요. 진짜 희한한 인연이다. 근데 표표님과 루루님 벌써 그게 한 몇 년 전이죠? 10년 전 거의? 맞죠. 2015년. 거의 좀 있으면 1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10년이 지난 아직도 저에게 나비 넥타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게 강렬한 이미지였나 봐요. 아니 왜냐면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나비 넥타이 한 사람을. 나비 넥타이 한 대학생을 처음 봤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선배님들? 흔하지 않을 거예요. 지하철, 버스 어디서도 네. 나비 넥타이 한 대학생? 없잖아요. 심지어 그 나비 넥타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심지어 약간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걸 찼으니 약간 난 예대 이동진이다. 무슨 그 명탐정 코난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응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말씀도 진짜 수려하게 지금도 방송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굉장히 수려하게 말씀도 잘 하시고 하니까 그게 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다. 이상한 애가 있다. 이상하다고 표현하진 않았고
같은 나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거리낌이 없고 저렇게 좋은가? 그리고 걔가 나비 넥타이를 했어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변을 해보자면 제가 군 생활 때 신병교육대 때 조교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직후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통솔하는 역할을 하다가 탁 이제 대학 와서 조별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어색한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그냥 총대를 매야겠다 해서 제가 다들 걱정 마세요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했던 멘트가 피차 다들 조장하기 싫으실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 누군가가 어쨌든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자처해서 짊어지었고 책임지었고 잘 해냈고 그래서 인상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셨던 워크숍에서도 그 모르는 분들과 그렇게 섞여서 이렇게 잘 또 지내시지 않았을까. 근데 놀랍게도 워크숍 갔거든요. 거기 강사님이 계세요. 레크리에이션 강사님이. 네. 근데 거기서도 무슨 테스트, 성향 테스트 같은 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향적이고 인간관계 중심의 인간이다라고 나왔거든요. 네, 딱 네. ENFP스럽게. 같은 스타일끼리 조를 짜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조가 다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난리 났겠다. 음소거가 비는 것에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그닥 나설 게 없었다. 다들 어떻게 다 잘 되더라고요. 또 저랑 비슷한 분들이 더 계셔가지고 제 워크숍은 그랬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제가 50만 원 상금을 탔다는 것이다. 축하드려요. 연말에 달달하게 회사에서 받는다는 것이다. 그때 끝나고 좀 맛있는 거 뭐 커피라도.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것이다. 네. 뭐 어쨌든 저의 근황은 그랬는데 루루님은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요새 저는 일을 진짜 쉼없이 해가지고 한 연속으로 17일 정도 주말 없이 쉬고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까지 일을 이렇게 해야 돼서 연속 한 24일까지 한 다음 한 일주일 쉴 수 있어요. 좀 몰아서 쉬시는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피로한데 현장일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휴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탐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좀 그거 포함해서 좀 연말 계획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연말에 어떤 거 하시는지. 제가 그때 여행을 가고 싶은데 이게 여행도 체력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내내 일을 쉼없이 하시다가 또 딱 여행을 떠나시는 게 사실 또 일의 연장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못 쉬고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또 여행이 가고 싶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LA에서 지금 아이를 낳고 살고 있어요. 친구분이? 네.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잠시 한국으로? 네, 그때 한 1박 2일 정도 같이 만나지 않을까. 너무 설렙니다. 그 평소에 루루님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오늘 아무래도 계속 겨울 눈 왔다는 얘기로 좀 방송을 시작했다 보니까 겨울 하면 좀 딱 떠오르는 여행지라거나 가보신 곳 중에 이곳의 겨울 참 좋았다. 네네. 이런 곳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좀 있으신가요? 있죠. 그리고 저는 주로 여행을 떠났을 때 12월에서 2월쯤에 제일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딱 겨울 시즌에? 아마도 이제 그 시기가 가장 많이 쉼없이 달려오다가 이제 스스로에게 약간 휴가 같은 시간을 주는 기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뉴욕의 겨울. 너무 처음부터 끝판왕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나홀로 집에 얘기하면서 이제 연상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났기도 했고, 그때 이제 그 록펠러 센터 전망대를 보러 가려고 이제 갔는데 그 지하 하부를 뚫어서 거기를 아이스링크장으로 만들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거기가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너무 예쁜 거예요. 거기가 진짜 약간 그 영화 속에 내가 한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웠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표정은 지금 벌써 록펠러 센터 앞에 가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미국이 너무 가고 싶어요. 미국병에 빠지셨네요. 네, 미국병에 걸렸어요. 뭐 저도 하나 꺼내나 보자면 저는 해외는
여기도 간지 몇 년 됐는데 겨울에 홋카이도 가면 근데 요즘에 눈 왔을 때 모습 보면은 약간 삿포로 뺨쳐요. 서울시 삿포로구 차 위에 지금 눈이 한 15cm가 쌓여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 여러분 네. 아까 앞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설이 아니고 습한 눈 습설이래요. 해서 꽤 무거운 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치워주지 않으시면 차고 뭐 건물이고 주저앉을 위험이 있다는 거 좀 네. 빨리빨리 치워주시고요. 어쨌든 루루님 말씀대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눈 온 거 보면 서울 풍경도 이제 삿포로랑 별로 다를 바가 없네 싶은. 그래도 삿포로의 겨울 또 너무 예쁘죠. 일단 생각이 나셨구나. 그 제가 사실 좋아하는 영화는 아닌데 이와인 슌지 감독님이 어겐키 데스까 또 러브레터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타루 확립해 놓으신 홋카이도의 이미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삿포로도 좋지만 오타루 가면 확실히 그 오타루 운하인가요? 네 운하에 맞아요. 가면 또 그 영화에 나오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또 영화 안으로 내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또 러브레터 영화 보면은 거기 주인공을 몰래 좋아하고 있던 남자 선배가 막 유리공예를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제가 그 영화를 생각보다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도 너무 예전에 봐가지고 어쨌든 거기 오타루 가면 실제로 그 유리공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맞아요. 막 소품샵이나 기념품샵 오르골 박물관 그런 데 가면 있잖아요. 그래서 있죠. 괜히 그런 거 보면 또 영화가 떠오르면서 네. 근데 이렇게 떠오를 정도면 영화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그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웃기긴 합니다. 근데 네. 잘 만든 영화긴 하죠. 그쵸. 많은 분들의 그 페이보릿 그쵸. 많이들 영화잖아요. 꼽으시는 영화고 인생 영화로 워낙 또 네. 이미지가 확고하고 그쵸.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루루님이 하신 대로 오겐키 데스까 아직도 이런 대사를 명대사를 그런 걸 써야 남겼다는 거. 돼 진짜. 뭐 대사로? 남잖아요. 길이길이 남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외국어인데도 이렇게 네. 원어 그대로 외워버렸다는 그 거. 뜻이 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한 2주 전에도 글래디에이터 2 에피소드 때 네. 재원님이랑 표표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글래디에이터 1편의 명대사. 북군의 총사령관이며 나는 당신이 능욕당한 아내의 남편이자 불타 죽은 아들의 아빠이자 복수하겠다.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맞아요. 이런 것처럼 검투사. 좀 대사를 확실히 잘 쓰고 네. 잘 연출하는 게 오래 가죠. 맞아요. 근데 사실 그 대사를 러셀 크로우가 진짜 제일 별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또 이미 방송에서 얘기하신. 한번 재원님이 살짝 해주셨는데 그럼 패스. 뭐 어때요? 근데 또 간지나게 또 배우가 구현한 부분이 있어서. 아니 내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글래디에이터 2요?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요. 왜? 뭐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너무 핑계 많죠, 그쵸? 그냥 안 들으셨어도 돼요. 들었어요. 그냥. 뭐 게임 얘기했고 다 기억. 나는데. 알겠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신 선배님들은 글래디에이터 2 에피소드도 이참에 안 들으셨다면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는 홋카이도 굉장히 겨울에 여행지로서 좋았던 기억이 있고 국내로는 사실 진짜 뻔하긴 한데 저는 그 대관령에 양떼목장 제가 여러 번 갔었거든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계속 갔었는데 여러 번 갈 만한 곳인가? 거기 양띠 아니세요? 저 양띠예요. 거기 가면 막 앞에 양꼬치 팔고 제가 뭐 양띠라고 해서 양꼬치 못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죄송해요. 저도 양띠면서 좀 웃기긴 하죠. 왜냐면 웃기잖아요. 양 보러 가는 길에 양꼬치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풍경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 국내 여행지로는 대관령도 좀 좋은 것 같다. 그런데 가면은 진짜 가슴이 시원해지긴 하죠. 완전 트여서 그냥 사방이 자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쵸. 사실 근데 이번에 뽐뿌가 제대로 온 여행지는 하와이예요. 모아나의 영향인가요? 당신 때문이야. 왜요? 모아나 2를 나한테 제안했잖아요. 모아나 2 보고 오라고 내가 해서. 하와이. 그러니까 뭐 하와이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그렇고 겨울에 맛보는 여름 여행지 약간 이런 것의 메리트가 또 있잖아요. 그쵸. 겨울에 따뜻한 나라 가고 이런 거. 아마 이번 모아나 2가 직접 가시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 할 수밖에 없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셨던
관객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부분 좀 만족감을 주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근데 여름에 생각이. 개봉하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아 오히려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네. 근데 뭐 언제 개봉했어도 영화가 좀 좀 아쉬워가지고. 벌써 이렇게 영화에 대한 스탠스를 공개하시면 선배님들이 재밌게 보신 선배님들이 기대를 이렇게 뚝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요. 아이 뭐 각자 취향 얘기, 그럼요. 느낌 얘기하러 나온 거니까요. 맞습니다. 어쨌든 모아나 2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저와 루루님이 지내는 동안 선배님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소신 발언 한번 해야겠습니다. 선배님들 요즘 왜 이렇게 댓글 다는 빈도수가 줄어드신 거죠? 진짜 이러다가는 제가 실망해버릴지도 몰라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지금 이번 주에 새끼는 지금님밖에 새 댓글을 달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새끼는 지금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새끼는 지금님 그만큼 너무 감사하고 다른 선배님들께서도 조별과제 아니겠습니까? 저희 방송 분발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경고 한번 드리고요.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드는 유튜브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17%나 감소. 홍보도 적당히 해야지. 질려서 못 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그냥 제 성향 같기도. 크크크. 혹시 영화 권태기인가? 영태기? 라고 댓글 재밌게 남겨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 그 위키드는 국내 한정으로 홍보를 좀 빡세게 하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혹시 루루님은 위키드 보셨나요? 네, 봤어요.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일단은 이 새끼는 지금님의 의견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좀 홍보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다. 네, 이상하게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은 위키드에 관련된 글이 정말 많이 떠요, 저한테. 제가 위키드를 보고 온 건지 얘가 어떻게 아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너무 좀 과다하게 PPL이 많은 것 같고 영화는 뮤지컬도 봤거든요. 원작 뮤지컬. 네네. 저는 영화가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라이브한 거는 확실히 무대가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판타지잖아요. 이 마법이라는 것을 소재로 다뤘을 때 훨씬 더 화려하고 그리고 좀 볼만한 구성들이 많았다. 근데 좀 뒤로 갈수록 처지는 경향이 없지 않다입니다. 저번 주 위키드 방송에서 석돌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2번이나 봤는데도 2번 다? 좋다. 근데 길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셔가지고. 석돌님 완전 빠져 있었잖아요. 또 보러 가신다고 하던데. 석돌님은 아마 벌써 한 3번째 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완전. 한국어 더빙 버전도 보시고. 푹 빠지셨더라고. 근데 여전히 좋다. 근데 길다. 이런 스탠스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긴 길어요. 저 12시 반에 나왔나? 밤타임 영화를 보셨군요. 네네, 퇴근하고 보더라고요. 심야 영화. 그 영화가 또 2시간 반 정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막 전개가 치닫는데 저는 막 하품이 너무 나와가지고 길긴 길더라고요. 어쨌든 새끼는 지금 댓글 너무 감사드리는데 혹시 이런 경우 좀 루루님도 꼭 위키드가 아니더라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안 그래도 관심이 있고 보려던 영화인데 또는 안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구매하려던 제품인데 광고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좀 제풀에 지쳐서 사기 싫다, 보기 싫다, 약간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으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 광고, 사실 광고까지는 아니고 게임 방송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뭐 BJ 분들이나 스트리머 분들이 이제 게임 방송을 이제 신작 나오면 하시는데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 게임을 사려고 했다면, 그 게임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방송을 사실 안 보는 게 맞았는데 제가 너무 방송을 봐버리다 보니까 이미 내가 게임을 다 해버린 것 같은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좀 루루님은 좀 그런 경우 있으신가요? 자꾸 반복해서 여행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여행 칼럼니스트나 뭐 여행 에세이 작가 이런 거는 아닌데 이쯤 되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럼이라도 좀 써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세이라도? 저는 사실 뭘 사고 이럴 때 굉장히 그거를 한 분야에서 막 파가지고 발품 팔아서 막 이거저거 따져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열정들을
일에 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고갈 상태. 그냥 검색해서 나온 거 대충 이제 이제 위에 상단에서 이렇게 리뷰 보고 사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네. 여행 요새 유튜브나 영상이 많잖아요. 그죠. 전 일부러 그거를 안 봐요. 그래서 음. 가기도 전에 뭐 예를 들어 뭐 하나를 봤어요. 가고 싶어서 가기도 전에 다 본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여행은 확실히 그게 강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가서 이렇게 체감하고 느껴지는 대로 그거를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근데 영상에 너무 디테일하게 요목조목 막 이렇게 하면 더 좋고 막 이번 막 가성비 막 어떻게 하는 법 막 이런 것까지 요새는 다 나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스펙타클하고 어드벤처 같은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딱 그 장관을 첫 감상했을 때의 느낌이 또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점점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들 속에서 또 많은 오류들도 있고, 네네.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남이 겪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마치 내가 겪은 느낌처럼 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뭐 옷이나 신발처럼 또는 전자제품처럼 사용해봐야 아는 뭐 이런 제품들은 네. 아무리 광고를 봐도 어쨌든 시각적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샀을 때 그 감흥이 많이 떨어지진 않는 것 같고 또 음식도 어쨌든 광고가 맛까지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지 맛을. 그 맛을 진짜 우리가 느끼진 못하잖아 광고를 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식 광고도 아무래도 좀 그 감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확실히 영화나 여행 같이 시각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그런 어떤 요소들은 너무 많이 사전에 그 정보를 접하게 되면 감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라디오를 좀 오래 듣는 편인데 라디오 광고가 참 재밌어요. 입에 막 착착 붙는 그런. 아 요즘에 좀 좋아하시는 라디오 광고 있으신가요? 아 요즘에 그 광고가 국가 그 발굴하는 지원 발굴? 약간 그런 역사 그런 물품들 이런 거를 발굴하는 국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노래가 참 좋아요. 노래가 뭐죠? 아 그게 기억이 지금 진짜 잘 안 나는데 제가 찾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노래가 좋아서 완곡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MBC 노래 중에 웬디 씨가 부르고 코드 쿤스트가 그 프로듀싱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인데 MBC 노래. 뭔지 알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를 이제 가지고 샘플링해서 만든 노래인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제가 좋아서 두 눈을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잊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떠나볼래 뭐 이런 거 부르게 될지 몰랐는데 아니 노래 제목을 모르니까 그 노래 유튜브에 있거든요. 맞아요. 좋아요. 저도 이거 그거 되게 괜찮아요. 선배님들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웬디 가수님이 또 기깔나게 또 부르셔가지고 뭐 음색이 너무 좋고 그 국가유산 그거 뭐요? 그거 라디오 광고 되게 듣고 싶네. 들려드리고 싶다. 저는 그거 라디오 광고 좋아합니다. 김포금살. 너무 알아요. 뭐죠 윤기가 좌르르르 입안에서 와르르르 아니다. 윤기가 좌르르르 입안에서 사르르르 영양이 와르르르 김포금살. 이거 저도 알아요. 재밌다. 맞아요. 김포금살 광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괜히 마트 갔을 때 쌀 살 때 특히 꼭 김포금살을 바로 안 사더라도 괜히 눈길이 가고. 맞아요. 이게 광고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상보다 엄청 큰 효과가 있어요. 후킹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어느새 나는 기억 못했는데 쌀 사러 갔을 때 괜히 김포금살 맞아. 찾게 되고. 김포금살. 맞아. 막 와이파이 도시락 이 노래도 와이파이 도시락 나 좋아. 좋잖아요 노래. 너무 좋잖아. 입에 착 감기잖아. 이런 거. 너무 웃긴다. 라디오 광고가 확실히 그런 맛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원한 얘기지만 저희 방송에도 이런 광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많은 분들 연락 주세요. 네, 댓글도 좀 많이 써주세요. 네, 댓글도 많이 써주세요. 왜 숨은 음지에서도들 듣고 계셔. 우리 같이 소통하고. 샤이 선배님들 이제 양지로 나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요. 음지에서 이제 양지를 지향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아니 그 사랑학 저기 연애학개론 저랑 루루님이랑 속돌님이 함께했던 최근에 영화학개론 통지서 방송 그 저기 들으셨나 선배님들? 조회수는 잘 나왔습니다. 아니 그 저기 글 그 보내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신 저 분들 후기도 참 궁금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좀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혹시 그 후속 사연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고 새로 사연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면 또 언제나 환영이기 때문에 영화학개론 통지서 방송도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네. 영화 관련 사연이 아니어도 좋은 그런 사연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다들 연말이라 바쁘셔가지고 맞아요. 댓글도 좀 생각을 못하셨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변명을 좀 드려봅니다. 차도 많더라고요 요새 도로에. 운전 조심하시고 네네. 댓글 안 남기는 것도 조심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고요. 저희는 이만 한겨울에 찾아온 한여름 영화죠. 8년 만에 찾아온 속편 모아나 2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한겨울에 찾아온 한여름 영화고요. 무려 8년 만에 찾아온 속편이기도 합니다. 모아나 1편의 속편 모아나 2 이번 주 영화학개론의 과제 되겠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속편입니다. 일단 저희가 항상 이렇게 속편을 다룰 경우에 전편에 대한 좀 간략한 인상 비평 저희가 하고 넘어가거든요. 모아나 일단 1편을 보셨고 굉장히 또 어느 정도는 즐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루님, 모아나 1편 좀 어떤 작품이셨나요? 모아나 1편 이제 디즈니에서 그런 여성 주인공 위주의 서사를 또 많이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원래도 프린세스 원래도, 라인업이 있긴 했지만 많기는 했지만 조금 더 진취적이고 좀 더 그 중심에서 굉장히 당당한 어떤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저는 모아나의 성장을 통해서 봤었고 그리고 너무 아기자기하고 사실 귀엽잖아요. 그 집안의 어떤 그 역사와 그 할머니와의 어떤 그쵸, 관계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랑 그런 페밀리즘 같은 게 저는 모아나에 잘 담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래도 또 디즈니에 걸맞게 여러 명곡들이 있잖아요. 뭐 You Are Welcome이라든지 그쵸. How Far I Will Go I Will Go의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아마 아카데미 그해 주제가 맞아요. 상에도 노미네이션 됐던 네. 그래서 모아나를 제가 베스트 영화로 막 두근거리고 막 또 보고 싶고 이렇지는 않아도 그래도 무난하게 재밌게 잘 봤던 영화였는데요. 그랬는데요. 이어서 2의 인상 비평까지 아니 이걸 왜 굳이 만든 거야? 아니 이거 너무 이거 많은 분들의 노동과 제작비와. 시간과 돈과 디즈니 이럴 거야 진짜? 아니 난 좀 그래요. 이게 시리즈라는 게 네. 자신이 없으면은 맞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전편 그 원래 있었던 1편에 대한 그 어떤 팬심에 그리고 그 영화를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잘 이어서 나갈 자신이 없으면은 저는 좀 차라리 그냥 그대로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라처럼 그대로 거기서 두는 것도, 막을 내리는 것이 방법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억에 아름다울 수 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다시 꺼내가지고 어떻게 짜집기를 했는데 영화가 너무 노잼이었어요. 이번 속편이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1편에 대한 인상 비평을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나쁜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영화는 진짜 루루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진취적인 어떤 여성
캐릭터의 면모도 확고하게 있었고 매력 또 있었고. 하와이를 비롯해서 이 폴리네시안 문화권에 맞아요. 대한 어떤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서머리해서 전 세계 네.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캐릭터 디자인 좋고 그리고 뭐 주인공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드웨인 존슨이 연기한 그 마우이의 목소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저도 You Are Welcome이라든지 How Far I Will Go라든지 이런 어떤 뮤지컬 넘버들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린마누엘 미란다가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틱틱 붐의 연출자이기도 네. 하고 인더 하이츠 뮤지컬에서도 이제 맞아요. 출연 및 음악을 담당했던 그분이 1편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셨어서 음악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만 1편은 제가 아주 고평가를 하기가 어려웠던 게 리듬감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전반부는 굉장히 좀 재밌고 훅 따라갈 만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생각보다 별 내용 없고 뻔하고 처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나쁜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이번 8년 만에 돌아온 속편은 루루님이랑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구태여 더할 이야기가 없었는데 속편을 그저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기획이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 영화에 그러니까 이 속편도 미덕이 아주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미덕이 네. 있는데 특히 이 영화의 산막 그러니까 후반부는요. 저는 최근에 본 영화들 통틀어서 이렇게 맥 빠지고 재미없는 산막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루루님의 의견이 좀 공통된 것 같아요. 어쨌든 속편이 나오려면 웬만해선 이유가 있어야 된다를 깨우쳐주는 속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좀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8년 만에 속편인데 극중 시점으로는 1편으로부터 3년 뒤 정도로 이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편에서 이제 대활약을 보여줬던 모아나가 그 사이에 자신의 부족의 어떤 그 부족을 이끄는 웨이파인더 그러니까 길잡이 항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아나의 가족과 부족들은 한 섬에 이제 서만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섬 바깥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존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대항해 시대 때 많은 이제 탐험가들이 그러했듯이 모아나가 키를 잡고 넓은 바다로 나가서 다른 부족들을 찾아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야 돼. 고립되면 남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소멸뿐이야. 고립되는 순간 희망은 없는 거야. 이런 가치관으로 이제 바깥의 다른 부족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신 누구죠? 악신 이름? 닐로? 네, 날로? 맞아요. 날론가요? 닐론가요? 날로였나? 어쨌든 날로 먹는 그런 신이 닐로였나? 있습니다. 네. 그 날로라는 악신은 이걸 반대하는 거야. 왜냐면 인간들이 서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힘을 갖게 되고 그럼 반대로 나는 힘을 잃게 된다 해서 오히려 인간들을 이렇게 서로 멀리 고립시키고 떨어뜨려 놔야 돼라는 마음에 모투페투라는 그 모든 부족들의 어떤 연결점을 상징하는 섬이 있었어요. 그 모투페투를 이제 가라앉히기에 이릅니다. 해서 우리 모아나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다면 난로를 막고 마우이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모투페투를 해수면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 목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동료들을 꾸려서 이 넓은 대양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모아나2의 주요 줄거리 되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오늘 이 작품의 줄거리와 관련해서는 나쁜 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루루님도 그렇고 앞서서 인상비평 때 할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만든 작품 같다. 굳이 만든 속편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줄거리에 대한 어떤 우리의 코멘트는 살짝 뒤로 미루고요. 일단 풍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디즈니의 또 최첨단 기술력으로 빚어낸 어떤 하와이의 풍경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한겨울에 보기에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여행 가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면 뭐 성공이네요.
근데 이거 뭐 여행 영화인가요? 딴 하와이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라는 거죠. 하와이 관광청에서 만든 영화는 아니니까. 뭐 일단 멋지긴 했어요. 저는 모아나가 그 길잡이로서의 어떤 지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굉장히 투철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배를 막 솔직히 일 다 하잖아요. 솔직히 혼자서 다 혼자 하죠. 다 하잖아요. 응.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돛대 막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아 그래 물이 생각보다 안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 바다가. 네, 바다가. 그리고 요즘에 약간 그 내가 바다 그 운전을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배요, 배. 네네. 그 나온 사는 이장우 씨가 그 요트 자격증 있잖아요. 아, 이장우 씨 가루 요리사. 가루 요리사 씨. 그리고 저희 엄마도 또 굉장히 그런 어떤 그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없으신 분인데 이게 좀 길게 못 가서 그렇지. 그래서 엄마도 근데 저번에 한번 인천 갔을 때 근데 저렇게 배 운전하는 것도 저거 잘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할 수 있겠지. 왜냐면은 배도 다 길도 있고 물론 이제 바다라는 게 컨트롤할 수가 없기는 한데 도로보다는 운전하듯이 뭐 기계 작동해서 하는 거니까 뭐 배도 운전을 할 수야 있겠지란 생각을 했었는데 잘만 배우면. 네, 근데 그 모아나가 거기서 막 돛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확실히 이 물이 주는 어떠한 그 이상한 그 세계? 그 물속에서의 세계? 아, 내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 그 아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신비롭고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그 바다와 대양이 주는 네. 드넓고 광활하고 네, 그래서 맞아요. 자유로운 이미지가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도 심지어는 자전거만 타도 그쵸. 자유로움을 느끼긴 하지만 맞아요. 어쨌든 육로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자동차라고 해봤자 포장된 도로만 웬만하면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바다라는 것은 완전 탁 트여 있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영화처럼 그렇죠. 네, 뭐 새로운 어떤 반도 땅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 옛날에 대항해 시대 때 아니면 훨씬 더 그 이전 시대 때부터 많은 인류의 사람들이 바다를 동경했던 이유를 맞아요. 알 것 같았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다 바다를 건너서 이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그 모습 자체는 멋있고 풍경은 예쁘다. 예쁘다. 네, 멋있다. 드넓다. 저는 뭐 그런 것도 좋긴 했어요. 그 자연경관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아닌가? 자연경관 디자인에 포함되는 건가? 그 거대 조개 괴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활짝. 좌우로 쫙 열려가지고 네. 마치 예전에 크툴루 신화 같은 걸 떠올리게도 하는 그런 디자인이나 구현은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뭔가 굉장히 무서운데 또 네. 한편으로는 이 영화의 톤 앤 매너와 잘 붙어 있어서 네네. 막 돌출되어 있지도 않고 혼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다. 그리고 요즘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약간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채워지지 않았나. 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약간 바다 보고 싶다. 뭐 산과 바닷가 이렇게 나눠지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그래도 좀 풀렸고 그리고 뭐 확실히 디즈니의 기술력은 훌륭하긴 해요. 맞아요. 사실 이제는 뭐 뻔한 얘기지만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최고가 물이라고 물속, 하잖아요. 액체라고 하는데 지난 1편에서도 정말 그걸 수려하게 잘 구현했었지만 이번 2편도 막 그런 어떤 폭풍우 치는 밤의 어떤 바다 풍경이라든지 뭐 그런 그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구현해놔서 확실히 그런 부분들에서의 시원함은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래서 루루님 말씀대로라면 내륙 지방에 계신 분들일수록 굉장히 신선하게 느낄 영화가 아닌가. 몽골 분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바다 가까이 안 가셨던 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영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하와이 분들이 보시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건 근데 그런 것 같아. 저 약간 이거 딴 얘기고 딴 생각인데 영화를 보다가 초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루루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하와이에 사는 분들은 이 영화가 뭐 재밌고 재미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어떤 좀 다른 의미에서 받아들여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그래서 디즈니는 언제
한국 프린세스를 만들어줄 건지 네. 이제는 이렇게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K 어떤 문화가 네. 이렇게 수면 위로 지금 완전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모트페트처럼 이럴 때쯤에 디즈니가 한번 기획을 해봐도 되지 않나. 그 한국계 미국인 분이 맡았던 영화는 하나 있잖아요. 엘리멘탈. 엘리멘탈. 아, 그죠. 네. 비록 이제 물론, 한국이 이야기가, 주로 문화권은 아니었지만 아니지만 이렇게 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죠. 그리고 그 뭐죠? 픽사 영화 중에 그 맞아요. 메이의 새빨간 비밀. 맞아요. 그 이제 그것도 부끄러웠나 화났나 이러면은 레서 팬더가 되는 그 주인공 소녀의 이야기였는데 거기서도 아마 한국계 한국계. 미국인이 주인공이었던 걸로 것 기억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작품 보면서도 비록 제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주인공이 저런 부분에서 약간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코코에서 멕시코 문화를 다뤘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나를 통해서 하와이나 폴리네시아 문화를 다룬 것처럼 좀 한국 문화도 사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뮬란도 뭐 그쵸? 중국의 문화 중국 분들이 보시기에 좀 웃길 순 있어도 저거 고증이 안 맞는데 이러실 순 있어도 뭔가 친근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K 프린세스가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 이런 좀 바램도 들더라고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나라도 참 보여줄 게 많은 또 역사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왕이면 좀 잘 그쵸. 이왕 할 거라면. 네, 공부하신 분이 잘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아나 2처럼 말고. 재밌게. 네. 디즈니의 기술력으로 좀 예쁜 한복 같은 것들이 나폴나폴 거리면서 말 타고 다니는 공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미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괜히 가져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자연경관들이 예쁩니다. 예쁘고 기술적으로도 구현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저는 줄거리로도 좀 이따 산막이 최악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미학적인 부분에서도 산막이 너무 최악이었던 게 그냥 그 어두운 폭풍우가 몰아치긴 하지만 어두운 바다 망망대의 한가운데에서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주위에 아무리 망망대해라고 해도 너무 주위에 뭔가 오브젝트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심심하고 너무 재미없고 그리고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들인 영화지만 그냥 일개 관객으로 봤을 때 갑자기 되게 저예산 영화 같다? 되게 좀 저예산 네네네. 애니메이션 같다? 그러니까 앞에 다 쏟아붓고서 갑자기 뒤에서 뭐 자본이 떨어진 것처럼.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 여전히 돈이 많이 들어간 티가 납니다. 그 네. 어두운 망망대해라 할지라도 그 폭풍우 치는 바다의 어떤 파도라든지 이런 것의 구현력은 뛰어나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슬슬 지나가는 거고 눈 위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고 뭔가 탁탁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상징적인 미학적인 어떤 오브젝트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부족하고 심지어는 이 영화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 모투페투 섬도 디자인적으로 저는 너무 심심해서 네. 뭔가 생각보다 후반부에 좀 속된 말로 눈뽕이랄 게 없는데 좀 스펙터클 측면에서 막 눈이 즐겁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맞아요. 부족한데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가 사실 별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야기거리가 없으면은 볼거리라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뭐 아바타처럼 예를 들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밍숭맹숭해 버리니까 재미가 일단 없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이거를 보실까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영화라는 것이 완전 최악의 멘트인데 영화 입장에서는 바다 구경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요 2시간에서 3시간 내지를 내야 되는데 그죠. 거기를 갔다 왔다 하는 동선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어쨌든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는 영화를 보는 일이 일반인들에게 우리는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 극장으로 이걸 부르려면은 사실은 스토리를 그렇게 내보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분명히 얼마나 3인에서 타겟층이 4인이 그쵸, 와야 되는 다양해요. 그럼 또 비용이 갑절로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만한 만족을 솔직히 줄 수가 없고 이 영화 자체가 모르겠어요. 약간 그 마감 기한이 다가왔는데
약간 어쩔 수 없겠다. 납품 기한은 다가오는데. 납품은 다가오는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계약 그 파기부터 여러 가지 이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그냥 내보낸 것 같아요. 그 태도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만큼 후반부가 진짜 별로예요. 예. 진짜 사실 좀 졸았어요. 죄송해요. 어디서 졸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잠깐이었는데 예. 너무 졸린 거예요. 그 산막인 거죠? 후반부에서 졸으신 거죠? 네. 그래, 그렇다니까. 좀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보면 뭐 좋은 부분도 있겠죠, 이야기가. 하지만 산막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영화의 메인 안타고니스트가 굉장히 희미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흑막으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날로라는 악신이 일단 존재를 하고 그 앞에 크게는 그 앞에 전반부만 보면 마탕이 이름이 마탕이더라고요. 좀 굉장히 생뚱언니? 한국스럽기도 한데 마탕이라는 어떤 마녀 캐릭터가 또 이 영화의 실질적인 어떤 악역이겠구나. 약간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근데 그 마탕이가 갑자기 선역으로 알고 보니 나 좋은 놈이었어. 그러니까 이러고 그럼 앞에 왜 마우이를 잡아뒀는지가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요. 모아나가 오면 마우이 너랑 모아나 같이 보내려고 잡아놨던 거야.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저히 선역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거꾸로 매달아놨는데. 이게 너무 말이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작법적으로 잘못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그 날로는 어쨌든 악신이기는 해도 신의 존재니까 굉장히 앞에서 펌핑을 많이 기대감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존재고 강대한 존재고 우리를 방해하려 들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후반부에서는 그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그냥 소용돌이 몇 번, 번개 몇 번 지르는 그 정도로만 이제 묘사가 되다 보니까 뭔가 그게 위기감을 이끌어갈 메인 악역이 너무 약한 데가 아니라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 왜 떠난 건지 일단은 목표를 너무 잃어버렸어요. 애초에 이 여정. 이 여정을 떠난 그 이유도 나중엔 흐릿해져 가고. 맞아. 뭐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해져 있죠. 답은 모투페트로 가는데 왜 가야 하고. 그냥 그 동네 좋아 보였거든. 괜찮지 않아요 거기? 뭐 하나 사는데요? 가족들도 좋고 풍요로워. 동생 너무 귀엽고 풍요롭고 막 다 같이 막 일손도 착착착착 손발 맞는 것 같았어. 너무 좋았어. 나도 가고 싶었어. 근데 얘네들이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아나의 사람 볼 줄 모르는 그 어떤 그 선정 기준. 모아나가 이제 선원들을 뽑는데 다들 하나같이 나사가 풀려 있고. 아니 그러니까 크루들을 뽑았잖아. 근데 바다를 심지어 항해를 떠날 건데 자기가 본인이 혼자 가는 것보다 플러스가 되려고 인원을 추가한 거잖아요. 심지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여정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 진짜 괜찮았어요. 거기까지는 이번엔 어떤 여정일까? 나도 그 배에 같이 탄 어떤 그런 승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만은 되게 많고 자기 얘기만 많이 하고 일을 더럽게 못해요. 일을 너무 못해. 근데 저는 일을 못하는 사람을 조금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극과예요. 싸가지 없어도 일 잘하는 사람이 좋다. 아니 그 배에 탔으면 정신 차려야지. 거기 자칫하다가 죽잖아요. 물에 빠지면은. 근데 막 사고만 엄청 치고 도움은 하나도 안 되고 불만만 얘기하고. 맞아. 혼나야 돼 아주. 저는 약간 반대인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일은 좀 못해도 돼. 근데 사람이 괜찮아야 되고. 그쵸. 자기가 일을 못한 거 실수한 거에 있어서 그쵸. 고칠 줄 알고 좀 들을 줄 미안함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세 명은요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 키 잡은 남자애 키를 잡지도 않아놓고 그림 그리느라 바빠가지고 그리고 마우이한테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여자애 뭐 능력이 출중한 건 알겠어. 근데 갑자기 막 돛대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돛대를 막 부셔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냥 도끼를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그리고 배를 고칠 거면 육지에서 고치고 출항을 해야지. 출항한 상태에서 부셔놓고 고치면 뭐 어쩌라는 거야.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내가 봤을 때 데려온 거 자체가 너무 핑계야. 맞아요. 농부가 최고의 농부가 필요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거기서 뭐 농사일 할 거 뭐 있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데 네. 그 배에 젊은 사람이 타도 배멀미 나는데 근데 귀 바다를 밑에 하나도 안 붙여주고 바다를 싫어하시는 분을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냥 댁에 계시게 하고 그랬어야지. 너무 유교 마려웠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쿵푸 팬더처럼 네. 훈련을 해가지고 아 그지. 이 우리 배에 탈 수 있는 이 뜻은 그래. 우리 지금 신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위험 있고 이 어마무시한 이 프로젝트에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그런 오디션을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게 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너무 그냥 인맥발로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나랑 친하잖아. 올라타. 너 같이 가고. 너 모험을 너도 원하지. 괜찮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크루가 중요하다니까요. 아 그리고 그 비상식량으로 싣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돼지고기랑 닭고기. 네. 하는 게 뭐예요? 근데 귀여워. 아까 귀여움 네, 담당인 귀여워요. 건 알겠는데. 부하랑. 이렇게 너무 귀여워요. 갑자기 그 돼지한테는 되게 또 평가가 좋네요. 후하네요. 사심이 있어가지고. 아 귀여워서. 네. 오케이. 삼겹살도 좋아하긴 한데. 네? 여러 가지 사심이 있네요. 삼겹살이요? 아니 이번에 그 하와이안 에어라인에서 여객- 모아나투랑 항공사? 여객기의 그 그림을 그린 거 보셨어요? 아주 못 봤어요. 그 이번에 그 영화 개봉과 함께 이제 거기 그림을 비행기에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외부 도장을 새로 했군요. 네. 네, 도장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 날개 부분에 부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돼지. 진짜 너무 큐트해요. 그 돼지 음. 귀여운 건 인정. 돼지 귀여운 건 인정이에요. 마음이 녹잖아. 돼지는 네, 너무 네, 귀여워요. 인형도 있으면 사고 싶어. 근데 그렇죠. 그 닭새끼 있잖아요. 네. 그 새끼는 걔는 물에 빠뜨렸어야 돼. 그냥 죽였어야 돼. 왜 안 죽는 거야? 걔는 진짜 걔는 튀겨 진작에 먹든 구워 먹든 치킨으로 먹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걔 때문에 지금 뭔가 실수하거나 위기에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미친놈이 하나 올라타가지고. 차라리 끓여 먹는 것이 오히려 근데 낫지 않았어. 너무 말랐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아쉽지. 이도 저도 사용이 안 되니까. 근데 육수는 우릴 수 있지 않을까요? 육수는 또 되지. 육수 오래 끓이면 치킨 뼈국물 스톡으로 또 되지. 뼈국물 그쵸. 이렇게 우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날 뻔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가다 그냥 내려주고 알아서들 돌아가라고. 수영은 좀 하지 않을까? 할아버지는 수영 못 하던데? 할아버지 모시고 그럼. 그러면 둘이 가는 그림으로 약간 할머니에 대한 그런 어떤 기억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게 더 나을지도. 네. 그리고 네. 모아나도 사실상 어떤 그 샤먼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에요. 왜냐면 네, 계속 할머니의 맞아요. 무슨 포스의 영처럼 계속 할머니 할머니가 자주 나오셔. 죽었는데 이미 아쉽진 않으시겠어. 출연료를 더 받고 싶은 건지 뭔지. 그러니까요. 할머니 나오지. 그리고 1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조상님 있죠. 네. 조상님도 계속 그 무당으로 접신해가지고 만나지. 영매야. 영매야. 모아나도. 심지어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귀신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예전에 그 어떤 중요한 출항을 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네. 또 무당이나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그쵸. 또 이렇게 뭐 구슬 한번 하고 뭐 시원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네. 뭐 제사를 지낸다거나 그쵸, 이런 것들이 그쵸. 있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들은 짐짓 흥미롭기도 했지만 어쨌든 루루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줄거리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미 이 세계관의 주요 위기가 1편에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모아나를 위험한 모험으로 떠밀을 함정이 없죠. 명분이 없는 거야. 네.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그래서 아이고, 네. 괜히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어야 돼. 그리고 전편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난로라는 악신이 있어. 걔가 모투페트를 가라앉혔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아나가 번개 맞고 갑자기 막 미래도 봐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우리 부족은 공멸의 길로 들어서겠구나. 약간 이런 미래를 봐서 이거는 너무 억지로 모험을 향해 떠미는 것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 미래를 보는 일 참 그걸로 발전을 시켜가지고 무당처럼 동네에서 잘 보는 집 이렇게 해가지고 보잖아요, 진짜로. 잘 보는 집. 물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모아나라면 충분히
복비를 두둑히 받을 자격이 있다. 네, 음. 그게 이제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너무 아쉬웠어요. 잘 못했어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계속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좀 계속 대항해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인류 역사를 조금씩 반추해 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확히 지금 시기상 몇 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아나가 저렇게 바다로 나아가서 다른 존재들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서구 당시 열강들이라도 마주치면 저는 멸종의 길로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잉카 문명이 당했던 것처럼 뭐 스페인 함대라도 만났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근데 사실 약간 종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편도 그랬고 그 할머니가 지켜주는 부분이 또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신께서 이 아이를 선택하셨고 이 아이를 물도 막 도와주잖아요. 그죠 바다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적인 뿌리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확실히 신적 존재들이 마우이처럼 실존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네. 뭐 스페인 침략자들이 왔어도 마우이가 대충 다 막아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 아닌가? 스페인도 신을 데려오나? 그 신과 신의 또 싸움이. 그쪽 문화권 거기 크리스천 아니에요? 그럼 이겨야 되는데. 부하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돼지요? 네. 그리고 그 코코넛들도 되게 귀엽지 않았어요? 코코넛 그 1편에서도 나왔던 해적 집단인데 네. 이번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별로인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건 좋았어요. 촬영 그리고 액션을 담아내는 어떤 동선 이런 것들이, 특히 그 코코넛 해적단 만났을 때 그 씬은 재밌었어요. 걔네가 네. 막 마취총 쏘잖아요. 네. 근데 모아나가 그거를 리드미컬하게 한 테이크 내에서 다 피하고 자기가 들고 있던 노로 다 막아내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의 액션 연출은 네. 되게 좋았다. 리드미컬하고. 맞아요. 그 부분이 제일 재밌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되게 뭔가 미학적으로도 풍성하잖아요. 네. 그 거대 조개, 그 조그만한 코코넛 해적단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와 있고 뭐 프레젠테이션. 프레젠테이션을 싹 하는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거기서의 어떤 그 코코넛 움직이는 것의 사운드가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요. 근데 후반부 들어선 그런 요소가 이제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규모로만 보면 그 장면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같기도 하고. 맞아요. 거기 힘 많이 쓰신 것 같고. 그리고 노래가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우리 뮤지컬 넘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니 이거 뮤지컬 영화잖아요. 1편이 와. 영화 자체는 저는 별로였지만 정말 좋았던 곡들로 진짜 가득했던 1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2편도 영화는 좀 별론데 뭐 노래는 좋은 게 뒤로 갈수록 나오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아쉬웠다는 게 이 영화의 제일 큰 패착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그나마 좋았던 곡이 있었다면 어떤 곡인지. 사실 저도 뮤지컬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사실 이런 영화 보고 나오면은 좀 흥얼거리거나 아니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은 그런 노래들이 하나 명곡이 탄생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물며 디즈니인데 한 곡도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앨범을 찾아보긴 했어요. 근데 비욘드라는 노래를 되게 밀고 있더라고요. 그게 맨 앞에 나온 노래, 초반에 나온 노래죠. 네, 나오고 엔딩 크레딧 부분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노래마저도 별로이면 어떡해요? 타이틀곡이 별로면 그 앨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좀 많이 아쉽다. 그거는. 네. 저는 1편의 How Far I Will Go도 좋았지만 그 마오이가 불렀던 You're Welcome이라는 곡이 너무 입에 착착 붙는 곡이었고 해당 장면의 뮤지컬 어떤 연출도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번 영화에도 분명히 마우이의 어떤 마우이가 중심이 되는 네. 뮤지컬 넘버가 있을 텐데 그래도 그건 좋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곡 자체의 퀄리티도 You're Welcome에 비할 바가 전혀 맞아요. 못 되어서, 그리고 1편에서 메인 악역은 아니었는데 그 거대한 나쁜 악당 꽃게였나? 어쨌든 좀 갑각류가 나와가지고 네네네네. 노래를 불렀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 노래도 기억나요. 엄청 저음으로 막. 아니 뭐 나나나나나나나 뭐 맞아. 샤이니 뭐 이런 거였는데. 샤이니. 맞아. 그 노래 좋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뭔가 악당에게도 어떤 노래가 또 좋은 게 부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뒤까지 보면 물론 악당은 아니었지만 마탕이에게 고구마 마탕이 고구마 그 언니 매력 있긴 했어요. 길게 보고 싶긴 했어요. 근데 뮤지컬 넘버가 나쁘진 않은데 랩하고 뭔가... 막 그랬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은 아쉬웠다. 1편에 비할 바가 못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1편에 뭐 모든 곡에 다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린마누엘 미란다가 이제 좀 전반적으로 관여를 했잖아요. 이번 속편은 메인 작곡가가 2명인데 어리더라고요. 98년생, 01년생? 뭐 이런데 원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였대요. 동영상 크리에이터, 유튜브나 틱톡에서 활동하던. 그러다가 이제 픽업이 돼서 이렇게 한 걸로 스카우트? 알고 있는데 네. 곡 하나하나 자체의 퀄리티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하나 그게 없어요. 후킹이 없어요. 네, 그 넘어갈 만한 그 노래가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빠져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린마누엘 미란다가. 네. 빈자리가 큰 것 같아. 사실 근데 시리즈물은 그 톤앤매너를 지켜가기 위해서라도 보통 좀 유지를 기용을 하는데 하잖아요. 그런 큰 틀을 맡았던 분들의 뭐 그런 그쵸. 영향이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드라마로 치면 쇼러너가 바뀐 느낌?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도 좀 컸던 것 같다. 워낙 전편이 노래가 좋았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줄거리부터 비주얼부터 캐릭터의 마지막 뮤지컬 넘버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이 작품이 1편만 못하다라는 돌림 노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마지막으로 이제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루루님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저는요 등급 평가는 제일 나쁜 게 뭐죠? F죠. F 낙제 이전에 D 마이너스 제로 이 정도? D 플러스 정도? 그래도 그래도 바다 구경 실컷 잘하고 왔으니까요. 그냥 D 플러스라고 말씀하셨으면 되게 짜다 이랬을 텐데 앞에 F를 F? D 마이너스? 이러다가 D 플러스를 얘기하시니까 생각보다 높은 것 같기도. 순서 미쳤죠? 네.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파도가 덮쳐버린 영화입니다. 쿠키가 있다는데요. 네. 3편이 나오나 봐요. 쿠키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바로 나오셨군요. 네. 뒤도 안 돌아보고 사실 나왔어요. 저도 바로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나와 뭐하나 인연은 하면서. 그래서 D 플러스 네. 로 주셨고요. 저는 한 줄 평 먼저 하면 허우적 자맥질 이렇게 드리고요. 네. 등급 평가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C 마이너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D 플러스와 C 마이너스 한 끗 차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3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지금 실사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드웨인 존슨이 네. 역시 마우이 역할로 또 네. 캐스팅이 돼서 한창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실사 영화 보시나요? 실사 영화 또 봐야죠. 1편 기준일 테니까. 하와이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실제 또 풍경이 또 펼쳐지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또 기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는 뮬란이라든지 알라딘이라든지 미녀와 야수라든지 8, 90년대에 나왔던 2D 셀 애니메이션들을 이제 지금 실사화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백설공주도 나올 거고 하지만. 근데 모아나는 아무래도 이게 2010년대에 나온 작품이었다 보니까 실사화 주기가 생각보다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알라딘, 뮬란, 미녀와 야수 이런 기존 작품들보다 뭔가 헤리티지가 좀 떨어지는 느낌? 그런 건 해야 되나? 있죠. 뭔가 더 역사적으로 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려면은 계속해서 회자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뭔가 또 보고 싶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소환하는 어떤 그런 어딘가 묻혀있는 이야기? 뭔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장김치처럼 숙성이 아직 안 된 느낌이에요. 아직 덜 묵었는데 겉절이를 꺼내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데렐라나 이런 미녀와 야수들은 저희가 어릴 때 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 20년 만에 실사화? 이런 맛이 성인되고 딱 보는 맞아요. 이런 맛이 있었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린 요즘의 관객분들, 모아나를 좀 이제 어릴 때 봤던 분들이 그 실사화를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다 큰
어른 입장에서는 조금 실사화 주기가 빠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그 무파사? 네, 그 라이온킹의 네, 프리퀄이 네. 연말에 또 개봉하죠. 하잖아요. 네. 라이온킹 1편이 그닥이었는데 또 흥행은 잘 됐으니까 또 이렇게 근데 그 영화는 기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감독이 베리 젠킨스예요. 그 문라이트 감독. 그래서 그렇구나. 항상 뭐랄까 궁금한데요? 작은 영화만 찍던 예술 영화만 찍던 사람의 네. 첫 블록버스터 데뷔작이라는 측면에서 네네네. 심지어 자기가 막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쪽에 꿈이 있었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오스카 수상작의 감독이 만드는 블록버스터는 또 어떨까? 기대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아나 2 아쉽지만 좀 털어봤습니다. 나중에 실사화가 나오거나 안타깝게도 3편이 나온다면 그때 또 루루님 모시고 또 저예요?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해서 코코넛 해적단 한번 꾸려야죠. 이 사람이 아주 나를 전용 청소부로 말이야 아주 재밌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루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